2014년 4월 17일 30대 중반의 한 아주머니가 긴장된 마음으로 대입 검정고시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과거 가난 때문에 진학을 포기해야만 했던 우리의 언니와 누이들. 그녀 역시 그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의 오랜 꿈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바로 그 순간에 남도의 작은 섬에선 한 남자가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편지로 나눠왔던 그들의 오랜 사랑과 우정도 끝났습니다. 삶이 늘 고단하기만 했던 여자와 그 고단한 삶에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던 남자. 이것이 인생. 오늘은 평생을 그리워하면서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바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인생의 송지연입니다. 이병혜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저희가 살면서 참 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만은 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옷깃만 스쳐도 그 인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네, 오늘 이것이 인생에서는요. 그 주인공이 아주 소중한 인연을 예. 간직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인공 조경희 씨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나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종혜 씨가 경기도 안성에 지금 네, 안성에. 사신다고요? 예, 네, 그리고 주부시고요. 예, 주부. 네. 이 학교도 다니신다고. 늦게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어머님 몇 학년이세요? 전 3학년이에요. 그러세요? 아, 어디 전공은요? 다니시는 거예요? 방송대 이화교육과 다니고 있어요. 예. 그러시군요. 지금 소중한 인연을 간직하신 그분이 누구일까 참 궁금한데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전라도에서 다녔었고요. 예. 이제 진학을 못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야간 학교를. 네. 그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제 그래서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펜팔을 하게 됐는데 네. 그게 그분하고 인연이에요. 예. 그때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 남편이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남편은 아닙니다. 아, 네. 오늘 그 남편 되시는 분께서도 예, 이 자리에 같이 나오셨죠? 왔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나오세요. 예, 어찌 이 처음에 그렇게 편지를 오래 하던 분이 저희 생각에는 언뜻 결혼 올인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시군요. 네.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펜팔 오래 하던 분이 계셨다는 걸? 아마 결혼하고 나서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17년 동안을 편지 주고받은 분을 한 번도 근데 뵌 적은 없습니까? 예, 뵌 적이 없어요. 그분이 예. 그 흑산도라는 섬에 살고 계셨고 네. 저는 당시에 학교 졸업하고 부천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 거리도 있었고 예. 또 경제적으로도 제가 동생들 학비를 대주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지는 못하고 그냥 편지만 했던 거예요. 예. 그렇게 오래 편지를 하면서 얼굴을 보신 적이 없군요. 성함이 그분이? 아, 그분요. 고인석 씨예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자리에는 예. 그분이 나오실 수는 없고요. 네. 가장 가까운 육친이십니다. 어머님이 그렇습니다. 나오시겠는데요. 예, 고인석 씨 어머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어서 나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아드님하고 아주 소중한 인연을 갖고 있는 조경희 씨가 지금 여기 계신데 처음 만나시는 거죠? 어떻게 살으셨어요? 자 어머니 그러면은 저쪽으로 저 예. 남편 되시는 분 옆에 가서 앉으시면은 아마 그 세상 떠난 아드님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서 같이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지금 여러분 보신 대로 사실은 저 어머님께서 이르신 아드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셨겠습니까? 사실은 정말로 소중한 사랑을 주신 어머님이신데 지금 처음 뵙는 거거든요. 하여튼 오늘 이것이 인생은 이렇게 아주 소중한 만남으로 지금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 편지 하신 지가 한 17년, 네. 그리고 고인석 씨 돌아가신 지가 3년이기 때문에 20 년. 20년 전이 됩니다. 바로 그 세월에 이분들이 어떻게
소중한 인연으로 만나게 됐는지 한번 그 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낯선 서울 생활.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생활은 언제나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아, 언니 때문에 나까지 늦겠어. 미안, 먼저 가지. 우리 라인 반장 언니 깐깐한 거 너도 알지? 그 언니 잔소리 다 듣다간 날 접는다니까. 야, 빨리 가자. 야, 쟤네 어디 학교 애들이야? 전사학교 애들이잖아, 공장 다니는 애들. 어쩐지 교복이 이상하다 했어. 언니 앉아. 어? 먼저 자. 불빛 가려줄까? 뭐 하는데? 언니 또 그 사람한테 편지 쓰는구나. 펜팔은 좋은데 왜 하필 섬에 사는 사람이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보이는 거라곤 바다밖에 없는 섬에서 낯선 사람한테 편지를 받으면 얼마나 반갑겠니. 그 사람은 태어나서 흑산도를 벗어나 본 적이 없대. 그럼 되게 촌스럽겠다. 도시에 안 나와봤으니까 때묻지 않고 순수할 수도 있잖아. 그래도 흑산도면 진짜 깡촌이잖아. 에휴, 난 세련된 사람 좋더라. 무한히 밥 먹자니까. 잠깐만요. 전기불 들어오는 동안 뭐 좀 쓰고요. 전기 나가기 전에 얼른 밥부터 먹어야지. 불 나가면은 그냥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른다니까는. 컴컴해도 입으로 잘 들어가니까 걱정 마세요. 금방 갈게요. 애도 참 밤낮으로 뭘 저렇게 쓴다고 야단인지. 여기는 전기도 저녁에 두어 시간밖에 들어오지 않는 외딴 섬입니다. 육지를 오가는 배는 하루에 한 차례 있고요. 어쩐지 마음에 와닿는 편지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 글씨도 너무 멋졌고요. 외롭고 힘든 서울살이. 그의 편지는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지붕과도 같았습니다. 또 그 서울 여자애냐? 어. 아이고 정성이 뻗쳤네. 야, 그 우표값을 모았으면 우체국을 하나 샀겠다. 얘도 많이 힘든가 봐. 전수학교 다닌다고 인문계 애들이 괜히 무시하고 그런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닌데. 근데 걔도 아냐? 뭘? 아니야. 편지 써라. 그런 건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한 가지 일만 하는 동안에 경희 씨는 일도 하고 공부도 하니까 남들보다 2배의 인생을 사는 거죠. 쟤네 그때 걔네들 아니야? 전수학교 다니던 애들. 자기 스스로에게 당당하지 않으면 남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 물어볼 거 있으면 직접 물어봐. 우리 어느 학교 다니냐고? 저 아래 있는 전수학교 다녀. 낮엔 공장 다니고. 물어볼 거 더 있니? 뭐 어때? 넌 이게 창피하니? 나 같으면 이런 거 가지고 수군거리는 게 더 창피하겠다. 한번 만나보는 거야. 어때? 오늘 마침 차림도 좋고 한데 오늘 약속 잡아볼까? 아니라니까요. 왜 그래? 내가 보기엔 경희 씨 만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있어? 네. 있어? 얼굴도 몰라? 사실은 안 보내줘서. 아무리 편지를 오래 했다지만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뭐 하는 사람인데? 그냥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글 쓰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경희 씨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떠냐 그거 의논하는 거야? 네. 좋은 사람이거든요. 경희 씨 아직 어려도 한참 어리구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사춘기 애들이니? 시집갈 때 다 된 줄 알았더니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애기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남자에 대해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난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집안의 사람인지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을 난 압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순수한지를, 얼마나 발랄하고 유쾌하며 또 용감한지를. 야 임마 있으면서 대답을 안 하냐?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냐? 아니야. 너희 엄마가 너 찾으시더라. 가자. 또 편지 왔구나. 근데 왜 그래? 편지만 오면 하루 종일 싱글벙글이더니. 왜 안 좋은 소식이냐? 모르겠다.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에이, 뭐가 그래? 같이 살고 싶대. 너랑? 어. 여자가 별소리를 다 하네. 어쨌든 가자. 어머니 걱정하셔.
인석 씨 편지는 언제나 날 편안하게 해요. 늘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같이 산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인석 씨랑 같이 살고 싶어요. 내 마음을 고백한 편지를 보냈지만 그에게선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아니에요. 저 혹시 며칠 전에 남쪽에 태풍이 왔었나요? 아니, 계속 맑았잖아. 갑자기 태풍은 왜? 아니에요. 태풍이 불면 편지가 못 가거든요. 저 혹시 여기가 조경희 씨 집 맞나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마비가 왔어요. 발끝부터 점점 말을 안 듣더니 언제부턴가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된 거죠. 인석이는 참 많이 아파요. 다른 합병증도 심취찮게 생기고. 고칠 수는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선 몇 명 안 되는 희귀한 병이래요. 원인도 알 수 없고 현재로선 치료 방법도 모르는. 내가 그런 병에 걸렸다면 아마 난 벌써 죽었을 거예요. 불치병이라는 그런 뜻인가요? 예, 그런 거죠. 난 몰랐었는데 전혀 표가 안 났었는데. 걔가 그런 놈이에요. 그렇게 아프면서도 내색도 않고 뭐가 그리 신나는지 매일 웃고 다니고. 근데 걔가 요즘 그 편지 받고서 아주 많이 상심하더라고요. 그에게선 영영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4년간 나를 지켜주었던 등불이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렵고 힘들었던 거는 어머님이실 것 같아요. 예. 그 어머님은 지금 이게 사실의 기초는 드라마입니다. 네. 근데 자꾸 아드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히시는지 아드님 이름을 자꾸 부르시고. 조경희 씨도 좀 어머님 사랑은 이해를 하시죠. 예. 실제로는 조경희 씨는 얼굴을 전혀 못 보셨.
보내셨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사진도 안 제 사진은 보내드렸었어요. 네. 근데 사진을 안 보내주고 그 자기에 대해서 자기 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거를 얘기를 안 하는 걸 캐물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 그분이 자연스럽게 자기를 밝히기를 원했고 예. 그 친구분한테 그 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탄다는 얘기를 듣고 결혼은 환상이 아니잖아요.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대문에 있는 그 휠체어 타시면서 생활하시는 분을 친구 소개로 찾아가서 봤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는 그 휠체어를 이제 밖에다 놓고 방에서 안아서 그 휠체어까지 태워야 되더라고요. 예, 그분 예, 생활이. 예. 근데 제가 그거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연락도 안 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 마음이 아프지만 만약에 가가지고 같이 살다가 예.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서로한테 더 큰 상처거든요. 특히 그분한테는 굉장한 충격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연락이 안 오니까 이대로 끝나는 게 좋겠구나. 그분한테 상처가 더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여기서 그냥 그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때가 몇 년 동안 편지를 하셨던 때예요, 그러니까. 한 5년, 5, 6년 됐을 거예요. 예. 첫 편지 받을 때가 주고받으실 때 나이가 17인가요? 17부터 사춘기. 22살까지의 나이의 남자를 궁금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죠. 그래서 그죠? 사진 보내달라고도 했었고 예. 그 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물어봤었고 예. 근데 전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편지를 주고받을 때 네. 눈, 코, 입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상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머릿속에? 예, 조경희 예, 씨 그 예. 사진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처음 보시는 거겠네요. 한번 보십시오. 저런 상상하셨습니까? 상당히 미남이시죠. 예, 굉장히 미남인데요. 생각보다 그냥 그 아프다 그래서 굉장히 삐쩍 마르고 좀 그렇게 상상을 했었어요. 그 생활하다 보면은 막 힘들고 아까 이제 드라마에서도 나왔습니다면은 그 속상한 면 같은 것을 고인석 씨한테 다 그 일일이 사춘기 소녀 때 글로 네. 푸셨나 봐요. 예, 제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마음의 아픔이라든지 어떤 걸 느꼈을 때 그때 그냥 그 느낌 그대로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거를 잘 읽어주셨고 그때 자기 몸도 굉장히 아팠을 텐데 전혀 그런 내색 없이 저를 위로를 많이 해줬어요. 예. 인생은 예. 홀로서기여 외로운 경주라는데 너는 그 조그만 일로 지금 좌절하면 예.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끝까지 열심히 뛰어봐라. 너는 괜찮은 아이다. 예. 할 수 있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예. 어린 나이에 한 4, 5년 세월을 펜팔하고 하다 보면 일생을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동반자로서. 예, 그래서 좀 같이 살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한테 연락이 안 오고 방황을 하는 중간에 예. 이제 지금 남편을 만난 거죠. 예. 조경희 씨도 그때 방황이 사실은 참 힘드셨을 거예요. 그 구절구절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얘기를 보내준 분에게 그분으로부터 떠나겠다는 결심이 어렵겠습니다만은 또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 예. 남자분은. 그러니 그분의 심정은 또 얼마나 오죽했겠습니까? 오늘 난 귀향을 예기치 못할 만큼 길고 긴 외출을 하려고 배에 올랐다. 난 절름발이 안진뱅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받기 위해 3개월 전 다녀온 길을 다시 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에 사는 친구가 내게 선을 보이려고 약혼녀를 데리고 왔다 간 이후부터 몸이 불편했다. 어쩔 수 없이 인석이도 질투를 느낀 것일까. 요즘 같아선 술이나 진창 마시고 맘 맞는 여성분과 꽉 사랑이라도 해보고픈 심정이다. 내 인생이 이제 떠오르는 태양이 아닌 노을 간직한 태양이 되다 보니 그저 답답할 뿐이다. 이제 와서 내 인생을 돌아다보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인생. 연민에 앞서 분노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 삶 자체가 순간에 차고 있는 것을 무던히도 보듬고 쓰다듬었다는 생각입니다. 한편의 육체가 붉으면 붉은 채로 마음 한쪽이 썩어 있으면 다른 성한 한쪽을 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행위일 겁니다. 지금이라도 부르면 달려올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 봐요. 어머님 자꾸 보면서 울고 계시는데 편지하고 그러는 거 전혀 모르셨죠? 조경희 예. 씨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족들하고 가까이 내가 지내시는 알았다면 것도 그 몰랐고. 살아서부터 연락도 그렇죠. 주시요. 오늘이라도 좀 잘 자식이 되셨어요. 이것도 하는데 예. 얼마나 잘 되셨어요. 반갑겠어. 예. 그 사실은요. 남편에게 결혼하고 말씀을 드린 건가요? 그런 의지가 됐던 분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네. 어느 날 그 얘기를 남편한테 했어요. 예. 그분 얘기를 몇 년 동안 이렇게 편지를 했었고 예. 결혼까지 생각했던 분이다. 근데 이렇게 아프다고 그런다 그랬더니 남편이 예. 그런 분이라면 계속 편지를 해줘라. 왜 안 네. 하냐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 1, 2년 지나서 다시 편지를 하게 됐어요. 그냥 옛날 주소로 예, 예. 편지를 했는데 답장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혼했다고 알려 주셨고요. 바로 못 하고요. 아. 그분한테 크게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예. 그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그분이 덜 충격을 받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예. 결혼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는 제가 편지할 때 호칭을 오빠라 그랬어요. 예. 근데 결혼했다고 하니까 친구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고인석 씨가.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친구라고 그러면서 편지를 계속했어요. 예. 네. 어떻게 참 대단하시네요. 이 부인의 그 정신적인 지주가 됐던 남자분과의 그런 편지 얘기를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분 때문에 뭐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예, 예. 올바른 길로 올 수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다고 이렇게 예. 이야기할 때 이런 분이면 계속 같이 편지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네. 같이 시간 나면은 우리 한번 거기 가서 만나 봤으면 좋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네 착하신가 봐요 마음이. 예?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진 예. 않아요. 마음 착하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고인석 씨도 많이 이해가 되셨을 것도 같고. 예. 힘도 그다음에, 내주셨고. 예. 예. 식구끼리 편지도 주고받게 되시고 그랬다고요. 예. 그래서 네네. 그 이제 고인석 씨가 이 댁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면 어떤 서로 마음들이 오고 가시는지 알 거예요. 친구 보시오 이렇게 이병관 씨께 보낸 편지입니다. 찬규 아빠께 드립니다. 친구 경희 씨를 통해 찬규 아빠를 상상해 보니 훌륭한 의식으로 삶을 사신 것 같아 저기 존경하고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찬규 엄마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편지로서 가능하다면 친구처럼 지내려고 합니다. 계속적인 양해를 감히 부탁드려 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예. 그야말로 정말 편지로 이렇게 어떠셨어요? 희망과 용기를 네. 주셨네요. 그분을 사실 제가 모시고 오고 싶었어요. 네. 고인석 씨를요? 네네 그 전화상으로다 이렇게 통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예. 그분 내용인 생각하시는 거 또 이제 재주는 있으신데 혼자 기동도리 오신 분인데. 네 그 이제 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모시오시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 잠재력을 이쪽으로 오시면 더 발휘하지 않을까. 아마 지금 같은 형편이었으면 아마 모셔왔을 거예요. 근데 예. 제가 너무 어려워갖고 사실 못 모셨죠. 이제 보시다가 아이고 세상에 어서 이게 살아있는 천사시지 어떻게 저런 마음을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사랑이 있을까요? 편지로 근데 희망과 용기를 주는 분이 예. 사실 몸이 이게 불편하시던 거 아니에요? 그래요. 장애인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린 네. 다음에는 그냥 소식도 끊으셨다가 예. 또 다시 이제 이것이 아니다 하고 또 계속 사랑과 용기를 주신 분인데 한번 그 큰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처음 프로포즈했던 남자. 그 남자의 흔적을 지워야 했습니다. 이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으니까요. 당신 뭐해? 추운데.
그래서 그 편지들 태운 거야? 그걸 왜 태웠어? 소중한 건데. 당신한테 그렇게 용기를 준 사람이면 나한테도 고마운 사람인데. 당신 그 사람한테 다시 편지해봐. 네? 병마와 힘들게 싸우는 사람인데 이젠 당신이 용기를 줘야지. 다시 편지해봐. 여기는 안성입니다. 넓은 들판, 부드러운 바람들이 아주 마음에 드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 결혼했어요. 예. 아니 밤낮으로 이러고 나와 있으면 어떡하니? 감기 들면 어떡하려고? 엄마, 경희 씨가 결혼을 했다네요. 누구? 그 편지하던? 축하 편지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진 동생이었는데 이제 결혼했다니까 친구하자고 해야 되겠어요. 예, 마음 상해할 거 없다. 너도 좋은 처자 만나 결혼하면 되지. 그녀와는 다시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전화 통화도 가끔 했고요. 그녀에겐 아이가 생겼고 생활도 조금씩은 나아지는 듯했습니다. 그녀가 보내주는 편지와 사진들은 나를 위로해 주었고 내 쓸쓸함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저는 작은 천막사를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피곤해? 어깨가 좀 아파요. 그럼 좀 쉬었다가 해. 당신처럼 몸이 약한 사람한테 이런 힘든 일 하게 해서 미안해. 그래도 어떡해요. 열심히 일해야죠. 다시 틀렸다. 야, 근데 너 이거 녹음해서 뭐 하려고 그래? 경희 씨한테 보내주려고. 정성이다. 근데 너 진짜 괜찮은 거야? 뭐가? 다른 생각 없냐고. 그러니까 내 말은 다른 생각 없어. 난 그냥 친구로서 잘해주고 싶고 도움이 돼주고 싶어. 요새 천막일이 많이 힘든가 본데 걱정이다. 네가 지금 남의 걱정할 때냐? 경희 씨엔 생활 자체가 수필이고 시야. 난 경희 씨가 공부를 계속해서 다른 일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 공부를 계속해서 대학에 가게 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야,
이거 하나 눌러. 경희 씨는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경희 씨는 아주 훌륭하고 특별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내 친구니까요. 야, 왜 또 나왔어? 답답해서. 바닷바람 쐬면 안 좋다고 했잖아. 아이, 거봐라. 빨리 가자. 어머니 걱정하셔. 아, 그래요? 답답하다고 바람 쐬러 나갔는데 데리러 갔으니까 금방 올 거요. 몸도 안 좋은데 왜 그렇게만 나가려고 드는지. 아휴, 요새 부쩍 악화됐다. 젊은 게 어쩌다가. 엄마, 또 왜 그러세요? 예, 전화 받을 수 있니? 안성크 색시다. 네, 접니다. 공부는 잘 돼갑니까? 네, 곧 시험이에요. 네. 저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신 있지? 어떡해요. 자신이 없어요. 아이고, 당신처럼 그악스럽게 공부한 사람이 안 붙으면 누가 붙겠어. 걱정 말고 마음 편히 먹어. 시험날 아침부터 계속 전화를 했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걱정은 되었지만 그래도 설마 했습니다. 민서가 정신 차려. 네, 어머님. 여기 안성이에요. 시험 잘 봤다고요. 네. 그날 계속 전화드렸는데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왜 우세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네? (17년) 동안 보이지 않게 사랑을 준 사람.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 남자와 두 번째 이별을 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이별이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이제 결국 그 우리 조경희 씨 가족을 행복하게 어떻게 보면 지켜드린 것 같아요. 우리 딸도 같이 나와 있는데 예. 한 가정을 이렇게 희망을 준 그런 사랑이 아닌가 싶고요. 결혼 후에는 어떤 편지들을 주로 결혼 써보내서 힘을 후에는 주셨어요? 그분이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요. 아파서 예.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예. 제가 많이 위로를 해드렸어요. 예. 그리고 글을 계속 써라. 예. 왜 나한테는 그렇게 끝까지 하라고 했으면서 중도에서 포기하려고 하느냐. 해라. 이제 그렇게 제가 용기를 주는 쪽이었어요. 이제 반대로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결혼도 하라고 제가 권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혼자 있다는 게 너무 안 됐고 그리고 그분이 안정되게 글을 쓸 수 있으려면 누군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분은 당신이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예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지 그 결혼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 돌아가신 분이 사셨던 곳이 흑산도 옆에 영산도라는 섬입니다. 이 편지 속에 이 지도를 보내셨거든요. 직접 그, 가보시지는 못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하고 예. 편지에다가 이렇게 손수 그리셨어요. 어디 예.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분의 글씨체며 아주 자세하게 적어 주셨거든요. 이 편지 속에다 이렇게 지도를 보내셨는데 예. 섬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고인석 씨의 전세기였을 겁니다. 예. 고인석 씨, 고인석 씨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던 섬마을은 종합병원이 있는 목포에서 100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머나먼 외딴 섬이다. 난 1958년 전라도의 작은 섬에서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비록 지긋지긋한 가난을 뼈저리게 맛봤지만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는 별 이상 없이 자랐다. 성격이 상당히 활발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기타를 쳤을 거예요. 책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그건 정말 불태우고 없는 거 있는 건 잘 모르고. 어느 날 길을 걷다 힘없이 고꾸라졌다. 처음에는 실수로 그랬으리라 위안하려 했으나 그 후 그런 일들은 더욱 자주 발생했다. 꿈에 그리던 병원을 찾은 것은 26살 때 발병 후 14년 만이었다. 검진 결과는 참으로 절망적. 난 진행성 근육 위축증이란 대단히 희귀한 불치병 판정을 받았다. 갑자기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때 당시 병원인가 한번 데리고 갔었어요. 그런데 뭐 소아마비 증세다 해가지고 또 데리고 왔었죠. 그리고 가정 형편이 옛날에는 요즘에 비해서 옹삭했으니까. 그래갖고 결국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시일치. 난 20살 때 통신 강의록으로 전자기술을 배웠고 또 도장 파는 기술도 스스로 터득했다. 이제 내가 겪은 얘기를 글로써 기록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내가 느껴야 했던 일반의 차가운 시선은 조금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 내 글이 그런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결심을 했던 것이다. 아주 활발성이에요. 아주 뭐 하다 보면 10원 있으면은 자기가 술 산다고 술 한잔 물자 하면 오신 분들한테는 친구들이 돼 있건 선배들이 돼 있건 하나 산다고 그런 성격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갖고 와서 나저 같은 거, 고양 같은 거 좀 고쳐주라면 고쳐주고 그 무료로 고쳐주고 그러더요. 어느새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순간 옆방에 계시던 어머님이 들어오시더니 의사 선생님, 그러면 우리 새끼는 앉아서 살아가야 한단 말이오 하면서 울먹이셨다. 허물어질 듯 간신히 서 있는 불쌍한 어머니.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그 고모가 그러는데 들어갈 때마다 책을 한 권 가지고 와서 그 뒤뜰에 가서 태우고 울고 그래갖고 이제 책이 이제 동네로 다 이제 쓸만한 것은 찢어졌나 봐요. 책꽂이도 그 고모네 집으로 가고 찢어졌는데 또 어쩌다 그 방에 들어가면 또 하루만 가면 또 그 뒷산에서 뭐를 태우고 있으면 가서 보면 또 태우면서 또 울고 그러더래요. 새벽 가슴이 찢어지게 결린다. 밤새껏 거담을 뱉어내었다. 누군가 손바닥으로 마사지 좀 해주었음 하나 그럴 사람이 주변에 하나도 없다. 온돌방이 무지 그립다. 눈물나게. 사실은 남의 아픔은 많이 위로했던 저분의 마지막 그 돌아가기 사흘 전에 이렇게 남긴 메시지, 마지막 메모. 제가 병원에 있는 걸 몰랐어요. 예. 병원에 계셨을 때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 제가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은 분인데 아무도 없잖아요, 주위에. 근데 병원에서 그 누워 계실 때 가서 위로라도 해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목포에 계셨다고 그랬거든요, 병원에. 근데 그러지 못했던 거, 그게 제일 가슴 아프죠. 네. 참 아까우신 분인 것 같아요. 너무 예. 일찍 가신 것 같은데. 자, 어머니 지금 이렇게 아드님과 아주 소중한 인연을 맺은 조경희 씨 만나시니까 반가우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메워지시는 것 같은가 봐요. 아들은 저렇게 됐을 망정 진짜 흑산이기도 오신다면 내가 10배불 조심히 봤죠. 봤지. 내 자식이라는 내 자식 본 것 같지요. 예. 너무너무 내가 고맙고 내 자식이라 생각이 들게 터져 내가 그 남이란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조경희 씨도 뭐 옛날에 다 저희 그 어른들 중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조경희 씨도 참 어린 나이에 서울 와서 몸 고생 마음 고생 얼마나 심하셨어요. 그때부터 의지가 돼주셨던 분이고. 예. 또 이렇게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또 기둥이 돼주신 분인데. 그 보면 참 행복하신 분인 것 예, 행복하죠. 두 남자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행복한 거죠.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고인석 씨는 단순한 남자 이상이신 것 같아요. 저 아마 속에서. 그분이 아니었으면 예. 제가 어긋난 길을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서울에 혼자였고 누구도 저를 그 말리거나 그럴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열등감도 있었고 공부하고 싶은데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다는 데 대한 자존심도 상했었고 그랬을 때 조금 잘못 생각했으면 어긋난 길 가기가 쉬웠죠. 근데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의지하고 그래서 바른 길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뭐 어리석은 질문일지 몰라도 저희가 사랑한다는 얘기 참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경희 씨가 생각하는 진정한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건 뭐 어떤 겁니까?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이만큼 해주길 바라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값없이 주는 거. 상대방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지 않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저한테 어떻게 잘해주길 바라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남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그것만 해주고 거기서 끝나지 더 이상 보상은 바라지 않거든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앞으로의 꿈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학교 졸업하면요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문학 소녀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편지하면서 글 쓰는 걸 좋아하게 됐는데 그 문학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지 못한 거, 못 이룬 거, 그거를 한번 이루어보고 싶어요. 그분께 드리는 편지를 준비하셨어요. 네. 아마 듣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하고 또 어머님 계신 데서 고인석 씨에게 그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조경희 씨가 드리는 글입니다. 이 가을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농부들의 이야기와 거리를 휩쓸고 지나는 싸늘한 바람의 속삭임을 전하고 싶은데 저의 글을 받아주고 격려해 주던 인석 씨는 제 곁에 없군요. 육신의 고통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들 때 따스하게 손 한 번 잡아드리지 못하고 위로해 드리지 못한 것이 제 가슴에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문학 공부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인석 씨가 이루지 못한 꿈 제가 이루도록 노력해 볼게요. 생전에 그랬듯이 하늘나라에서도 제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 육신의 아픔이 없는 하늘나라에서나마 행복하세요. 97년 11월의 어느 날 작은 아이 경희 드림. 이 편지가 특히 이 아드님을 아끼셨던 어머님께 다소나마 좀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인석 씨의 그 사랑이 이 가정을 통해서 좀 꽃 피어나길 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새 가족 아드님 뭐 손주 이게 얻으신 거예요. 어머님께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따뜻한 박수를 좀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네,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시고요. 참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힘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네. 오늘 좀 날씨도 싸늘하고 그런데요. 오랜만에 못 만나본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늘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라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더불어 사는 어떤 인생의 모습 아주 오늘 따뜻하게 느꼈는데 편지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사랑을 좀 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사랑이 뭔지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이 인생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